우리가 보통 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돈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자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에선 10종류의 부자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본인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큰 부를 쌓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저 시류에 편승하여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식을 늘릴 시간이 충분치 않아 부작용도 상당한 부류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된 비율이 높으며 이들은 보통 부를 과시하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벼락 부자는 큰 기회를 적절한 타이밍에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물건보단 멍청한 물건을 비싼 값에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고 호화로운 소비를 즐기지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투자할지에 대해 경험이 부족해 단기간에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의 최대 과오는 본인에게 돈을 벌어다 준 것이 항상 그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돈을 펑펑 쓰고도 또 벌면 된다는 모토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그들이 구매했던 호화로운 자동차와 각종 명품,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집에서 그들이 구매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매로 팔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부동산 부자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부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이들은 20년 내로 상당한 부자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열망이 상당합니다. 이들은 현금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세금을 회피할지, 어떻게 끝내주는 경매에 낙찰되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들은 여러분이 실제 만날 수 있는 부자들 중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화려하지 않고 매우 절제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수익 대비 현저하게 낮은 소비 패턴으로 생활합니다. 부자들 중에서 가장 부자처럼 안 보이는 부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게 부를 유지한 전통적인 가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친일파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 시기, 6.25 전쟁, 그리고 IMF 같은 전쟁 또는 대규모 재산 분할 등으로 기득권이 사라지거나 몇 번 리셋되었죠. 그러나 해외로 눈을 돌리면 알 나으얀, 시에크 만수르, 샘 월튼, 에르메스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부를 누리고 있는 가문들이 즐비합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매우 세심하며 겉에서 보았을 때 거의 완벽한 에티켓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파티를 즐기고 매우 호화로운 생활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유명인들은 보통 1세대 부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유명세를 탄 뒤 막대한 수입을 얻습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명성과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선 항상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소하고 평범한 셀럽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셀럽을 보는 것에 더욱 열광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셀럽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급속도로 커진 명성의 대가는 보통 너무나 커서 수많은 셀럽들은 엄청난 유지비용, 대중의 눈치, 그리고 인민재판 같은 회오리 바람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들은 거만하지 않으며 이들의 시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비싸고 이들 대부분은 정말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쌓아올린 명성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래알처럼 사라질 수도 있기에 명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상당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든 부모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에 대한 결과로 놀라운 삶과 상당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의 모든 기본 비용이 충당되고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여전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와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육아에 투자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수저는 성인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란 경험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것이 마치 배달의 민족처럼 자기 앞으로 배달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불쾌하고 자격지심 많은 멍청하고도 철부지 없는 사람이거나, 둘째, 부모님이 겪으며 이뤄왔던 업적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유산을 더욱 키워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부를 쌓은 방법을 떳떳하게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영역을 넘나들며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적이 없고 당연히 상장한 적도 없으며 재산에 대한 서류상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감옥에 수감되고 많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만 때로는 소송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들은 이미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어두운 돈을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평판도 깨끗하게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어떤 부자들보다도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악한지 잘 알고 있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벼락부자나 금수저와는 정반대의 유형이며 이들은 창업 후 몇 년간 사업을 발전시킨 후 투자를 받아 회사를 더욱 키우거나 다른 회사에 팔고 엑시트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압박감이야말로 그들이 계속 번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한 결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보통 빠르면 30대, 늦으면 50대의 큰 성공을 거두며 평생 동안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 소개하는 부자들의 유형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으로 따지면 노력을 적게 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들은 부자와의 만남을 위해 외모를 가꾸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업 오너의 딸들이 주 타겟이며 여자들은 평생 운동만 해온 순박한 프로운동 선수가 주된 타겟입니다. 부자와의 결혼을 위해 상대방의 욕구와 기대에 부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나 성향을 희생하더라도 무조건 상대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기에 물질적 보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내며 이들은 종종 사랑보다도 물질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기 위해 부자와의 만남에 올인을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부자를 만나 결혼이 성사되는 케이스는 매우 난이도가 높으며 보통 나이가 많고 부유한 중년 또는 노년의 남성 또는 여성과 연애에 올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가짜 돈이고 정부는 믿을 수 없으며 세금은 도둑질이고 현금 유동성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자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고 주식 투자자도 아닙니다. 바로 코인 투자자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초기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지금까지도 보유하면서 숫자가 실제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조금씩 매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적습니다. 초기부터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보고 몇 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한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의파리는 자신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을 책이나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부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팔아 부를 축적한 케이스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면서 수십만 원 이상의 온라인 강의 또는 유료 세미나를 오픈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최신 트렌드를 살짝 첨가하고 화려하게 포장한 뒤 마치 새로운 상품처럼 내놓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팔아서 번 수익으로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실천합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남이 경험했던 것들의 일부를 짜집게 하여 마치 자신이 걸어왔던 길처럼 포장한 후 화려한 패키지와 함께 비싼 금액에 판매하는 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유형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만나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가요?